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네, 여러분 월드컵 있는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6월 15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 럭키 뉴스는 주식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소식에 급등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36포인트 오른 8,545.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402.5포인트 오른 8,526.12로 출발해서 한때 5.91% 상승한 8,603.48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급등해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휴력 정지가 발동됐으며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서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휴력을 5분간 정지합니다. 이는 12일에 이어서 두 거래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며 올 들어 유가 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만 26번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동률이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더하면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시장 개입은 29번에 달합니다. 준던 정쟁의 목금을 갖추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다 다시 9,000피 돌파를 시도할지 주목되며 이날 증시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12일부터 기존 24건의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끊고 사자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 1조 119억 원 순매수, 두 개의 연속 순매수를 보였으며 기간도 5,490여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 행보를 이틀째 순매도 이날에만 1조 4,88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58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44억 원, 14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6,991조 5,950억 원으로 7,000조 턴 밑에서 마감했으며 이날 상승 종목은 676개로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발 등 내용이 담긴 종전 양해각서를 현 시간 오늘 19일쯤 서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심이 대사났다는 분석이며 한 대신증권 연구원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며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주 기대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급등해 각각 4.5%든 34만 7천만 원, 6.42%든 228만 8천 원에 마감했으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970조 1958억 원을 기록했고 2천조 원 탄환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이날 시총 증가분만 84조 7,710억 원에 달합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기와 삼성물산 상승률은 각각 16.63%, 14.58%를 기록했으며 현대차는 6.59%, 삼성생명과 HD현대중공업은 9%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 하락에 대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주도 주 자릿수도 마감했으며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관련주 현대약품과 TS 트리디오는 상한가로 장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업종별로 건설과 섬유의류, 오락문화, 은행 외 모두 올랐으며 소비 개선 기대감에 유통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기가스, 보험, 운송창고, 전기전자, 제조 등이 상승했습니다. 또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19.14포인트 오른 1048.19에 장을 시작해 4.98포인트 오른 1033.03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 홀로 8,064억 원 팔자에 나섰고 개인과 기관은 6,164억 원, 2,164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시총 1, 2위인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은 각각 3.56%와 9.71% 상승했으며 전장에서 크게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 워링 IPS와 이오테크닉스는 각각 4.8%, 13.24%의 하락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코스닥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합의로 할인율 부담이 완화됐으나 코스피로 수급이 쏠리며 상승을 제한받았다며 최근 지수를 견인했던 소부장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해온 일본이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끈질긴 승부 끝에 승점 한 점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부 축구 대표팀은 오늘 미국 텍사스주 데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43분 가마다 다이치의 동점골 덕분에 2대2로 비겼습니다. 후반 들어 네덜란드의 피레이 판데이크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나카무라 게이토의 동점골로 균형을 되찾은 일본은 크레센시오 서머빌에게 실점을 다시 리드를 빼앗겼지만 정규시간 종료 2분을 남기고 가마다의 행운의 득점으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국가는 이날까지 첫 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챙겼으며 앞서 경기한 한국과 호주는 각각 체코와 튀르키예를 꺾었고 카타르는 스위스와 비겼습니다. 네덜란드, 일본과 스웨덴, 티니지가 속한 F조는 이번 대회 죽음의 조로 평가받으며 특히 네덜란드, 일본전은 대회 전체 조별리그 경기 중 몇 안 되는 빅매치로 꼽힙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피파 랭킹은 네덜란드가 8위, 일본이 18위이며 일본이 역대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은 4차례 달성한 16강이며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독일, 스페인을 각각 2대1로 누르는 이변을 연출하고 16강에 올랐지만 크로아티아와의 승부차기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또 노날드 쿠만 감독이 지휘하는 네덜란드는 3차례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우승까지 경하지 못했으며 2022년에는 8강에서 아르헨티나 2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대4로 지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은 네덜란드가 공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실까지 이어가지 못했으며 경기 시작 3분 만에
도니 얼 말런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골문에 등진 채 코디 하프의 패스를 이어받은 뒤 오른발 터닝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또 34분과 추가 시간이 흐르던 48분에는 티잔이 네인더드스의 오른쪽 코너킥에 이은 말런의 헤딩슛이 골키퍼에게 막혔으며 일본은 전반에 3차례 슈팅을 기록했지만 유 슈팅은 하나도 없었으며 물 보충 휴식 후인 전반 28분에 가서야 허고고 향한 이토 히로키의 중거리 슛으로 첫 슈팅을 기록한 일본은 43분 나카노마의 골 지역 왼쪽 오른발 슛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고 2분 뒤 상대의 공간을 파고든 우에다 아야스의 오른발 슈팅도 역구문을 추정했습니다. 양팀 모두 선수 교체 없이 시작한 후반 들어서 경기가 후끈 달아들었으며 후반 5분쯤에 터진 판데이크의 선제골이 시작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왼쪽 코너킥 공격이 무의도 돌아가나 싶었지만 판데이크가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리버풀 동료 나연 흐어번 베르흐가 올린 크로스를 골문 앞에서 머리로 받아 넣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른 시간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으며 구보 다케후사가 상대 페널티 지역 안 왼쪽을 파고들어 내준 공을 나카무라가 이어받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 슛으로 네덜란드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후반 19분쯤 다시 앞서 나갔으며 흐라반 베르흐로부터 공을 건네받은 서머빌이 페널티 지역 안 오른쪽에서 왼발로 낮게 깔아찬 공이 골대 왼쪽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구보가 그라운드 밖에서 왼무릎 부위에 치료받다가 30분쯤 오가와 고키와 교체되는 등 악재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선수 교체로 계속 만회골을 노렸으며 또 결국 코너킥 기회에서 오가와의 헤딩슛이 가마다의 머리를 맞고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강의 자존심 회복을 노리는 독일이 무려 6명의 선수가 고르게 득점포를 가동하며 월드컵을 처음 밟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를 7대2로 완파했습니다. 독일은 어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지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대1로 대파하고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독일의 멀티골을 폭발한 카이 하베츠를 비롯해서 6명의 선수가 꿀맛을 봤으며 데니스 운다프는 한 골 2도움, 유저 키미히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독일은 경기 시작 단 6분 만에 키라스의 골문을 시원하게 열어젖히며 기선을 제압했으며 페릭스 은메차가 페르치아크 부근에 있던 프로리안 비르츠와 군더더기 없는 2대 패스를 주고받으며 페널티 지역 안으로 파고들었고 지체 없는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퀴라소는 호닥호닥하게 물러서지 않았으며 21분쯤 자신의 월드컵 역사상 첫 유슈팅으로 골로 연결하는 쾌커를 잃었습니다. 주인공은 스위스 7위에서 활약 중인 니바노 코메넨시아였으며 코메넨시아는 동료 위르겐 노카다의 슈팅이 수비스를 맞고 흐르자 그를 왼발 슈팅을 날렸습니다. 키미히의 몸에 맞고 굴절된 공은 몸을 날린 마누엘 노여가 골키퍼를 지나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빠져들어갔으며 주도권을 쥐고서 키라스의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독일은 전반 38분쯤 다시 리드를 가져온 가운데 코너킥 상에서 너세니아 브라운이 올린 정교한 크로스를 니코 슈로터베크가 타점 높은 헤더로 내찍었고 공은 바운드되며 골문 구석을 그대로 꽂혔습니다. 기세를 탄 독일은 전반 추가 시간 5분 하베츠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한 템포로 늦춘 뒤 골키퍼가 뛰는 방향을 끝까지 확인하고 반대편으로 차 넣으며 3대1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또 후반전에도 독일의 일반적인 공세가 이어졌으며 정말 무시알라가 후반 시작 2분 만에 자신의 월드컵 데뷔골을 맞바고 23분에는 브라운이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슛으로 다시 한번 골망을 꿰뚫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에는 후반 교체에 투입된 운다프가 문전으로 세도하며 키미히가 가로지는 패스를 깔끔하게 밀어넣어 6대1 5골 차로 여롭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골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후반 43분 하베르츠가 운더프의 예리한 수루패스를 이어받아 에로이는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칩슛으로 멀티골 완성해 7대1 대승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비록 완패의 쓴맛을 마셨으나 인구 15만 명의 작은 섬 나라 퀴라솔은 새 역사를 썼으며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최소 인구 국가라는 진기록을 세운 데 이어서 거함 독일을 상대로 귀중한 첫 월드컵 첫 골까지 뽑아내며 한때 1대1로 맞서는 전력을 발휘해 자국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날씨는 매일 전해졌지만 월드컵 여파로 인해서 가끔은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날씨 보실 때 다시 한 번 더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이 높게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더우며 내일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땜벽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뚫고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최고 31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1,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4도 예상되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에서 34, 인천 광주 20에서 31, 대전 19에서 32, 대구 18에서 30, 울산 18에서 28, 부산은 20에서 28입니다. 낮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중도가 높으며 국립한국과학원은 내일 오후 경기 북부는 매우 나쁨,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나쁜 수준으로 오존이 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낮 자외선은 대부분 지역에서 햇볕에 수십 번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며 오후 외출에 삼가고 불가피하게 야외에 있어야 한다면 오존과 자외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원 북부 내륙 산지와 전북 남동부, 광주, 전남 북부 등에는 5도 소나기가 오기도 하며 소나기 강수량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엔 5에서 20, 전북 남동부와 광주, 전남 북부엔 5에서 1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제주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고 영향으로 내일은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이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지만 강수량은 5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로 불 전망이며 당분간 달 인력이 강해서 바다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 해안은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정도로 해수면 높아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날씨는 지금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로 인해서 전해드릴 수 있고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날씨는 월드컵 상황에 따라 좀 변동될 수 있으니 날씨 보실 때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월드컵 특집 럭키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 럭키도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하고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올 텐데요. 그 나머지 수를 1등으로 당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한데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예측 관련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하냐면 바로 저희 채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가셔서 예측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댓글을 할 때 좀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몇 시가 될 때마다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쯤 마감을 하냐면 바로 개장날 오후 6시에 막을 내립니다. 즉 오후 6시 이전에는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반면 그 시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개장날 오후 6시니까는 잘 참조해서 오후 6시 이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적을 때 좀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소개에서 전해드린 대로 1에서 20이고요.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지 참여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부적절하게 적거나 여러 개 이상으로 적을 경우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1에서 20까지 하나만 적어야 인정되니까요. 적절하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럭키 주가 1일씩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요. 또 추첨 진행하기 전에 또 단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단위가 바뀌어지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으나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계산하지 않고 만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 개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단위를 바꾸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이 순서대로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또 시간 관계상으로 인해서 일단 당분간은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면 끝이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오늘 결과 당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추첨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6월 15일 럭키 주가 1일씩 추첨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 51,664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 39만 9,922억 원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코스닥 거래량 56,132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만 5,022억 원입니다. 자, 이런 값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4개를 다 더할 건데 4개를 다 합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계산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오늘 결과 얼마가 나는지 예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산을 하고요. 계산이 끝나는데도 오늘 결과 얼마인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 나는지 좀 예측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몇십만이었는지 일단 첫 번째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60만 대입니다. 네, 오늘 4개까지 다 나온 결과는 바로 60만 대인데 일단 60만 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힌트 알려져 있을 건데 두 번째 힌트는 바로 62만 대입니다. 즉 62만 대인데요. 62만 대라고 적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또 잠깐만 기다렸다가 일단 그러고 난 뒤에 일단 4개를 다한 값은 얼마인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일단 4개를 다 합한 결과 얼마인지 이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바로 62만 2740입니다. 62만 2740이 나왔습니다. 이 값이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몇이 될까요? 200으로 나누면 3113.7입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20을 155번씩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20을 155번씩 뺀다고 하는데요. 일단 155 곱하기 20은 몇이 되냐면 바로 3100이 됩니다.
즉 3100을 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값에 3100을 빼게 된다면 바로 13.7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마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할 텐데요.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13, 즉 1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3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첨층은 13층이 됐습니다. 13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다음은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인데요. 2등 보너스는 코스피 1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까지 포함시킵니다. 이제 2등 보너스도 추첨 진행되니까요. 2등 보너스도 잘 들어주시며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 추첨인데요.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은 27,768만 주입니다. 다음은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36만 3,722억 원입니다. 자, 이제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이것도 기다리는 동안 얼마가 나오는지 예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예측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일단 계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것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 얼마였는지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7자리 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100만대입니다. 즉 7자리 수하고 100만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30초 뒤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01만 4,230입니다. 즉 100만 4,230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101만 4,230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값이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이것도 200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5071.15입니다. 하지만 먼저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일 텐데 일단 253번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253 곱하기 20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일단 이걸 곱하면 5060입니다. 즉 5060을 뺀다는 겁니다. 5060을 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값에 5060을 빼게 된다면 11.15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1, 즉 11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1층이 당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 몇 층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과입니다. 1등은 13층이고 2등 보너스는 11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층과 11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내일 월드컵 일정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 1시에는 스페인 대 카보 베르데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4시에는 벨기에 대 이집트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 경기가 치르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는 이란과 뉴질랜드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지만은 또 특히 스페인하고 우루과이 그리고 벨기에에 대한 경기가 관심이 쏠리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내일도 G조하고 H조 경기 총 4경기가 치러지니까요. 잘 보셔서 어느 나라가 이길지 좀 예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월드컵 치러지니까요. 남은 기간 동안 월드컵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월드컵 보면서 저희 럭키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월드컵 특집 동안 럭키뉴스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럭키뉴스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끝날 때까지는 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5일 월드컵 특집 럭키뉴스 럭키주가 1, 2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